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요거 운동 역학 제일 마지막이어서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렇게 4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줬던 그 과제 다시 풀면서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다음 2교시 때는 시험 한번 봐볼게. 저 아빠도 시험 봐봤거든. 왜냐면 어느 정도 모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래야지 이게 난이도를 좀 조정할 수 있으니까. 시간은 뭐 한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찍지는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좀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저거 이거 있냐고, 프린트.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가 거리 시간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거리인 그래프예요. 그리고 프린트 보면 이 그래프 해석에 요 제일 위에 박스 있잖아. 보이시죠? 요건 제일 마지막에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에서 이제 개념 적용 문제 보시면 01번에 다음 시간 거리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0에서 12초.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다고 쳤을 때 0에서 12초. 그럼 얘들 그래프를 잘 보시면 그래프가 12초 동안에 이제 이 물체가 총 얼마에 간 거야? 180을 간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12초 동안에 180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평균 속력이 얼마냐 이거야. 그래서 평균 속력은 저번에 평균을 얘기한 적 있지? 평균은 중간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뭘 물어보는 거야? 그냥 결과만 보는 거야, 결과. 그러면 얘는 지금 봤을 때 어떤 운동을 해서 가는데, 일단 얘는 무슨 운동은 아니야. 등속은 아니겠죠. 그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등속은 아니겠지.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해서 가는 건데, 12초 동안에 얼마를 갔기 때문에 12초 동안에 180m를 뭐 한 거야? 간 거죠. 그지? 그러면 12초 동안에 180m를 갔기 때문에 그냥 평균 속력은 얼마다? 평균 속력은 12분의 180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여기다 선생님이 추가로 더 그래프를 그리면 이 상황이나 이렇게 된 상황이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상황이나, 상황은 뭐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무슨 속력은 다 똑같은 거야? 평균 속력은 다 똑같은 거야. 하지만 뭐가 조금 다르다? 이제 과정이 다른 거예요. 순간순간은 다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 거리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는 뭘 구할 수 있냐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어. 그래프를 보면. 그렇죠?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결과를 보니까 그냥 12초 동안에 자 180m를 갔다. 그래서 이제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순간 속력을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다는 건 빨라지냐 느려지냐 이런 건 예측할 수 있거든. 그럼 저기 지금 가운데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빨간색 그래프를 뭘로 잡았을 때, 기준을 잡았을 때 얘는 뭐다? 얘는 등속이거든. 등속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평균과 순간이 뭐하다? 항상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계속 모든 과목 100점 맞으면 평균도 100이고 각 과목도 다 100인 거야. 그래서 등속일 때는 내가 평균 속력을 구하던 순간 속력을 구하던 그냥 같아. 그럼 이제 요걸 이제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하얀색하고 뭐야? 하얀색하고 형광색 두 개는 저 원래 있는 기준 그래프하고는 뭐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속력을 예측한다라고 치면 저 하얀색 그래프는 순간 속력이 매 순간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라지는 거죠. 접선을 그리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매 순간 뭐 한다? 자, 빨라진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순간 속력을 뭐 한다? 예측할 수 있는데 원래대로 치면 정확한 값을 뭐 한다? 구할 수 없어.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그려줬기 때문에 접선을 그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도 만약에 순간 속력 그냥 이렇게 예측하라고 해서 뭐 빨라지냐 느려지냐 이렇게 하면 그냥 빨라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어떤 값을 정확하게 구하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봤을 땐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어요. 뭐 수학으로 하면 구할 수 있거든. 수학으로 하면 저 하얀색 그래프의 함수를 구한 다음에 저 함수 값을 뭐야? 미분하면 돼. 미분하고 저 특정한 지점의 값을 집어넣으면 그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과학이 아니고 수학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요 지점을 기준했을 때 뭘 그려줬어? 이렇게 접선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접선의 기울기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답을 낼 수 있는 거지. 알았어요? 그럼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몇 분의 몇이야? 얘는? 요거 읽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6분의 얼마? 180. 알겠죠? 그래서 얘는 몇 초인 순간에? 12초인 순간의 순간 속력은 6분의 180이다 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30m/s다 뭐 이런 식으로 뭐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접선을 주지 않으면 뭐만 할 수 있고 예측만 할 수 있고 정확한 값은 알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처럼 만약에 뭘 주면, 접선을 주면 우리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뭐한다? 구해서 순간 속력이 얼마인지 뭐한다? 찾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됐고 마지막 3번에 물체의 속력의 변화를 쓰래. 그럼 물체의 속력의 변화니까 매 순간순간의 속력의 변화를 쓰라는 거니까 속력이 뭐하고 있다? 속력이 증가하는 거지. 그럼 속력이 증가하는 거니까 속력이 증가하면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 아니면 가속도 운동 하는 거지. 근데 쟤는 등가속도 운동 하는지 가속도 운동 하는지 뭐야? 몰라. 알았지? 그러니까 모를 때는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이라 하는 표현이 맞겠어?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표현이 맞겠어? 응. 왜냐면 가속도 운동 안에 어차피 집어넣으면 등가속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얘는 어쨌든 매 순간이 빨라지니까 어떤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그래프가 나오면, 시간에 따른 어떤 물체의 이동한 거리가 변하는 그래프가 나오면 뭐 이런 평균 속력, 순간 속력, 그 다음에 매 순간의 속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위에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뭔가 블랭크가 하나 있잖아. 무엇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죠. 무엇을 알 수 없는 거야? 거리 시간 그래프는? 아니. 그거 맞긴 한데, 여기서 선생님이 의도한 거는 이 거리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없는 거야? 얘는 뭐가 없어? 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물체의 운동 방향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리가 늘어나고,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 의미는 물체가 움직인다는 표현을 주기 때문에 거기 빈칸에 뭘 쓰시면 되냐면 운동 방향을 알 수 없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얘들아, 그리고 다음 주는 학원 오는 거 아니야? 다음 주 방학이야? 괜히 또 학원 와서 왜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자, 요 그래프. 자, 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써 있죠. 자, 근데 첫 시간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항상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 X축 값에 대한, 거의 X축은 항상 물리에서 시간으로 많이 나오니까 X축 값에 대한 뭘 보는 거야? Y축의 관계? 응? 관계를 보는 건데 Y축 값에 뭘 본다? 변화. 아니, 그냥 시간 위치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뭐다? 위치가 변하는 그래프가 이거야. 그럼 위치가 변하니까 줄임 뭐야? 변이. 그지? 그죠?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른 Y축 값의 변화니까 저기 위치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건, 아,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두 가지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초일 때 운동 방향과 4초일 때 운동 방향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알았지?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는 얘하고 뭐하게? 얘하고 다르게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다? 얘는 뭘 알 수 있다? 얘는 물체의 운동하는 거에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 1번 질문에서 1초일 때하고 4초일 때 뭘 물어보는 거야? 운동 방향을 물어보는 거지. 알겠죠? 1초, 4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상 여기가 1초, 그 다음에 여기가 4초 이렇게. 그럼 니네들 느낌상으로 봤을 때 1초, 4초의 어떤 차이점이 뭐야? 1초. 1초 때는 가는 거지. 그잖아. 갔잖아. 가니까 어떤 기준점을 기준했는데 가니까는 변이가 뭐 했다가 변이가 늘어났다가 다시 뭐 하는 거야? 변이가 주는 거죠. 그럼 갔다가 뭐 한다는 뜻이야? 되돌아온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1초하고 4초일 때 1초하고 4초일 때는 운동 방향이 서로 뭐다? 운동하는 방향은 반대죠. 근데 이거를 이제 더 편하게 니네들이 이해하고 싶으면 저 앞에서 설명했던 걸 참조로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그냥 그리시면 편해요. 알았지?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1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기울기가 뭐가 돼? 양수.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4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뭐가 돼? 음수. 이렇게. 그럼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가 뭘 뜻하니까? 운동 방향성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아 여기는 양수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갔어요 라고 생각하면 얘는 음수니까 다시 되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러면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지점에선 접선을 그으면 뭐가 나와? 0이 나오잖아. 그럼 접선을 그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속도가 0이니까 한 번 뭐 했다? 멈췄다. 그지?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뭐 한다? 여기 지점에서 정지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 거리 그래프보다는 항상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려야지 물체가 운동하는 거에 방향성이 뭐하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하다?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1초 때 운동 방향과 4초 때 운동 방향을 비교하셨으니까 서로 반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0에서 4초 때 자 그러니까 요거 0에서부터 4초 때까지 놓고 봤을 때 뭘 물어봤냐면 평균 속력. 물론 얘는 평균 모두 구할 수 있냐면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를 구할 때 어차피 시간은 둘 다 똑같이 몇 초야? 자, 4초죠. 근데 이제 평균 속력을 구하면 일단 얘가 몇 미터 갔다가 4초째 보면 몇 미터 갔다가 3미터 가지. 갔다가 몇 미터 되돌아왔어? 1미터. 되겠지? 위치가 2니까.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4분의 뭐 하면 돼? 4분의 4 하면 되겠죠. 그지? 그럼 평균 속도 하면 몇이야? 4분의 2. 그치. 평균 속도 하면 위치, 변이만 보면 되니까 4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평균 속력도 구할 수 있고 보다 자,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얘는 평균 속력밖에 못 구하지만 얘는 뭐다? 평균 속력도 구할 수 있고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2번에 이제 빈칸 보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에서 뭐 한다? 0이 되는 곳에서 방향이 바뀌는 거지. 알겠죠? 거기 첫 번째 빈칸 2번의 위치 시간 그래프 블랭크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에서 여기지 여기 이렇게 정지하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할 때 운동하는 거에 방향성이 뭐 한다? 방향성이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 속도나 뭐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평균 속력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평균 속력을 구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데 이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을 구할 때는 갔다가 뭐야? 되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거리를 구할 때는 그 값을 다 뭐야? 다 포함시켜야지. 왜냐면 이동거리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숫자랑 요 숫자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물리를 되게 이제 쭉 해야 되거든, 어차피. 이과로 가려면. 그럼 특히 이 역학에서는 이제 엄밀히 치면 어떤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문제를 너네들이 풀잖아.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한 뭐 100개가 있었다고 치면 100개 중에 한 98문제는 다 얘로 푸는 거예요. 알았지? 이거보다는 얘가 훨씬 뭐야? 더 좋아.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 쟤랑 똑같은 건데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순간적인 속도가 뭐다? 양수다 이런 거 알잖아. 근데 순간 속도가 얼마인지는 뭐야? 몰라. 근데 얘는 여기가 뭐야? 시간이고 여기가 뭐다? 속도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무슨 속도이기 때문에? 순간 속도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뭐야?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그래프보단 다시 또 얘가 더 낫죠. 그래서 니네도 대부분의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무슨 그래프를 그려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그 물체의 운동을 파악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까지 하면 거의 3주차 걸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상황을 문제에 나오는 상황을 인지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잘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어떤 물체 운동이 나왔을 때 공식을 쓰는 걸 잘 모르는 거야. 넣는 거 연습을 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아직 뭘로? 그래프로 그리는 게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첫 번째 그 개념 적용의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0에서 9초 때까지 이 물체가 얼마만큼 갔냐? 이동한 거리랑 그 다음에 이 물체의 뭐다? 자, 변이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에 꼭 들어와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그러니까 그 값으로 봤을 때는 어디냐면 4초죠. 그럼 4초를 기준했을 때 4초 전에는 속도값이 다 뭐야? 4초 전까지 속도값이 다 플러스고 4초를 지나면서부터 속도값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나오니까 결국 요 4초라는 요 지점에 속도가 0이니까 요게 약간 얘랑 똑같은 느낌이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면서 순간적으로 정지하면서 무엇이 바뀌는 거야?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4초 전까지는 이 넓이만큼을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4초 이후는 이 넓이만큼 다시 어느 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넓이를 그냥 구하면 되거든.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뭐 이거 구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삼각형을 구해야 되잖아. 삼각형 구해야 되니까 여기 몇 미터? 4미터. 첫 번째 구하는 4미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각형. 그잖아. 2, 3이니까 사각형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다시 4미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조그만 삼각형 구하면 몇이다? 자, 2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스코어 4초 때까지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10m 간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 한 다음에? 자, 정지한 다음에 다시 요렇게 생긴 삼각형만큼 어디로 간다? 다시 왼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근데 요 삼각형은 요거 분의 요거 해서 2분의 1 하면 되죠. 그죠? 그럼 몇 분의? 5분의 4, 아니,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얼마 나온다? 여기 10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는 이 물체의 이동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동 거리는 경로잖아, 경로. 그러면 10m 가고 다시 몇 미터 간 거야? 10m 간 거지. 그러니까 경로로 따졌을 때 이동한 거리는 총 20m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변이를 물어봤으니까 변이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위치가 바뀌니까 오른쪽으로 10m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몇 미터를 10m 되돌아왔으니까 결국 뭐야? 0.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 그래서 변이는 자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는 다른 거지. 그죠?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 차이가 있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빈칸. 조금 전에 설명했지. 몇 초일 때? 4초일 때. 속도가 0인 순간 4초일 때 뭐가 바뀐다? 자, 요 순간에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
3번이 중요한데 3번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거기서 1초인 순간이랑 4초인 순간에 뭘 물어봤다? 가속도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알았지? 1초하고 4초인 순간에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냐. 근데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 했잖아. 여기서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등속 운동하는 거지. 그럼 등속 운동은 평균이랑 순간이 뭐야? 똑같잖아. 평균 속력, 순간 속력이 똑같죠. 그러면 1초하고 4초를 잘 보면 1초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은 여기거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4초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은 여기가 4초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야. 이렇게. 돼요. 그럼 그 구간은 다 무슨 운동하는 거야, 얘네는? 등가속도. 그잖아. 여기, 그러니까 요게 이걸로 나올 때가 등속이고 얘는 요 값이 이제 이미 속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량 이게 나오니까. 그죠? 요 선생님이 지금 요 구간과 요 구간을 표현한 요 값들은 다 뭐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공간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등속이랑 개념을 똑같이 가져서 평균과 순간이 똑같으니까 평균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가 그냥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1초라고 해서 막 1초에 목매서 1초에 무슨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 값을 그냥 구하시면 돼요. 구간 값을. 그럼 구간 값을 구하면 되니까 그냥 몇 분의 몇 하면 되냐면 2분의 뭐 하면 돼? 4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가속도 여기는 2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 4초일 때는 이것도 역시 4에 목매는 게 아니고 이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그 기울기 구하니까 몇 분의 몇 해야 돼? 2분의 몇 해야 돼? 2분의 8. 그러니까 얘는 4죠. 근데 엄밀하게 치면 얘도 역시 뭐가 있으니까 기울기가 있으니까 얘는 양수고 얘는 뭐다? 음수. 자,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지난주에 설명할 때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다? 네?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이다? 힘의 방향. 그지?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 그러니까 얘는 여기 구하는 속도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 힘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빨라지는 거고 여기는 기울기는 음수니까 힘의 방향은 음수인데 운동하는 방향이 양수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느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다음은 속도 방향도 음수고 힘의 방향도 음수니까 같으니까 다시 뭐야? 빨라지는 거고. 여긴 다시 기울기가 뭐야? 양수지. 그러면 힘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물체의 운동 방향이 왼쪽이니까 다시 느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가속도는 방향성이 있는데 가속도의 방향은 뭐냐면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자,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지난주에 너네들 이렇게 수업할 때 이거 촬영했잖아. 마이크를 끄고 촬영한 거야.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너 혹시 들었니? 안 들었지. 근데 일부러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찍어놨는데 나는 처음에 내 핸드폰 고장난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안 온 애들한테 이렇게 들으라고 줬다. 그 나는 이미 소리가 안 나오는지 알잖아. 근데 이제 야 너 들었니? 들었대. 어떻게 들었어? 어떻게 잘 들었대? 야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듣냐 했더니 사실 안 들었다 하더라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지. 안 들었다고. 자기 다 들었대. 그래서 오늘은 야 오늘 여기 지금 볼 들어와 있냐? 네.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서 그 3번의 속도 시간 그래프는 선생님이 이제 빨간색 이 볼드체로 다 밑줄 그어놓은 게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표시를 해놨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슨 그래프 하나 더 나오냐면 이런 그래프 하나 더 나와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 그래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이제 가속도가 뭐 하는 거야? 가속도가 변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이제 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이제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시간 속도로 바꾸는 게 문제가 제일 잘 풀려. 알죠?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시간 속도로 변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프린트에 있는 개념 적용도 4번에 거기 이제 12페이지 4번이에요.
기준선의 정지해 있던 물체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속도 시간 그래프로 뭐하라? 전환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지해서 뭐 하는 거야? 정지해서 물체가 출발했을 때 이런 운동을 한다고 치면 이거를 요 그래프로 뭐하라? 바꿔라 이런 뜻이요. 그렇죠? 그래서 값으로 보면 여기가 5에 10이고 여기가 2라고 써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보통 그래프를 좀 보면 그때 얘기했는데 요 그래프에서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있다? 기울기가 어떤 뜻이 있지? 그죠? 이 그래프에서도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어떤 뜻이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도 뭐야? 기울기가 어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넓이도 뭐다? 그래프의 면적도 어떤 뜻이 있어. 그죠? 그럼 다시 이 그래프로 오면 이 그래프는 기울기의 의미보다 이 그래프의 면적이 무슨 뜻이 있어요? 면적. 그럼 이 그래프의 면적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니네들이 찾고 싶잖아. 그럼 면적을 구해보면 돼. 구해본다는 건 뭐 2 곱하기 5에서 10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면적의 단위를 보시면 돼. 단위를. 알았지? 그럼 면적은 어차피 나는 이 넓이를 구할 텐데 여기가 가속도라고 써 있으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면적을 구하니까 여기의 단위는 시간이니까 뭐야? 세크야.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단위를 날리니까 면적이 뭐가 나오는 거야? 면적이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면적이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요 면적이 미터 퍼 세크. 다른 말로 하면 빠르기 변화량이다. 이런 얘기야. 이제 얼마만큼 빨라졌냐 느려졌냐 이제 그걸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뭘 구하면 면적을 구하면 면적이 미터 퍼 세크에 뭐가 되니까 세크를 곱하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뭐만 남어? 미터만 남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냐 그런 값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논리처럼 생각이 안 나면 면적을 내가 구해봤더니 어떤 단위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단위를 갖고 뭐 하는 거야? 단위를 갖고 해석했을 때 아, 이 면적을 구했더니 이 값의 단위가 이만큼이 나왔다는 건 이만큼 뭐 한다? 물체의 빠르기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야, 여기 안 보이지 지금? 이 화면에. 네, 안 보여요. 여기까지 보이냐? 아니, 안 보여요. 아, 여기 안 보여 아예? 네. 제 5까지. 아, 5까지밖에 안 보여? 오는 보이는 거. 아, 숫자 5까지. 아, 숫자 5까지는 보여?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그래프를 뭐로만 바꾸면 돼? 이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5에 10으로) 해서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뭐 하는 거야? 바꾸면 5초 동안에 이 넓이를 구했더니 넓이가 10이 나왔으니까 10만큼 뭐 하는 거야? 빨라진 거야.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무슨 운동하면서?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가속 똑같으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빨라져서 10이 된 거죠. 넓이가 10이 나오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이 5초 다음에는 가속도가 몇이 나오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제 물체에 힘주는 방향이 반대로 뭐 했다? 바뀐 거잖아. 그럼 다시 이제 이 넓이만큼 거꾸로니까 속도가 뭐 하겠어? 뭐 줄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저 넓이만큼 속도가 줄어서 넓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그 그래프를 이게 시간 속도 형태의 그래프로 이렇게 바꾸면 다시 이제 원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찾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바꿔야지만 무슨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바꿔야지만. 맞죠? 그냥 이것만 보면 뭘 몰라.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면 시간 속도 그래프로 뭐하라? 자, 변환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제일 앞으로 가서 여기 10페이지 2번에 그래프 해석 있잖아. 그래프 해석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빈칸만 채우면 돼.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여기도 써볼게요. 거리 무슨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력이 되겠지. 근데 이제 순간이란 말을 잘 안 쓰니까 선생님 그래서 가로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리 시간 그래프는 순간 다음에 속력 이렇게 접선을 그려서 순간 속력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얘도 역시 접선을 그렸을 때보다 순간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그래프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 자, 속도 시간 그래프는 순간 뭘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면적. 위치. 응? 면적. 거리. 변이. 응, 면적은 변이죠, 변이. 그러니까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알 수 있는 이제 그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에 뭐다? 가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그래프 나오면 얘는 면적이 뭐다? 면적. 속력. 혹은 속도의 변화량. 빠르기가 얼마만큼 변하냐? 속도 변화량을 뜻해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거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3, 14페이지에 붙어 있는 거는 원래 처음 수업할 때, 뭐 힘하고 관련지어서 설명했던 거니까 굳이 뭐 따로 수업은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원래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준 거 하나 있잖아. 과제라고. 이제 그거를 다시 하면서 좀 정리해 볼게. 뭐냐, 여기 있어. 응. 너도 없어? 응. 자. 또 나머지는 다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01번은 어디서 출발해서 P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Q로 갈 때 A하고 B가 있잖아. 그죠? P에서 출발해서 Q로 가는데 A하고 B가 있었을 때 A하고 B의 뭐다? 이동거리랑 변이를 뭐 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지? 그럼 A와 B는 이동거리는 누가 더 커? A. 응, A가 B에 비해서 이동거리는 크고, 변이는 뭐 하다? 변이는 같죠. 그지? 변이는 그냥 위치가 변한 거니까, 어쨌든 어디서 출발해서? P에서 출발해서 Q로 갔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갔으니까, 경로는 뭐 하지만, 경로는 다르지만, 위치 변화량은 뭐 하다? 같죠. 그지?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관계를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이동거리는 A가 더 크고 변이는 뭐하다?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맞았냐? 네. 응. 자, 그 다음에 2번. 또 이동거리와 변이를 구하시오라 했으니까 이동거리는 몇 미터? 8미터. 이렇게. 그 다음에 변이는 2미터. 그죠?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있는 직선이니까 자, 2미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01번. 자, 01번으로 가서 그림은 O선에서 출발한 철수가 B선에서 방향을 바꿔서 4초 만에 P선에 도착했다. 이랬을 때 철수의 평균 속력은 3이다. 그러면 철수의 평균 속력이 3m/s인데 철수는 어쨌든 몇 초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4초 동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철수가 총 이동한 거리는 몇이 나온다? 12m지. 그지? 평균 중간은 뭐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철수가 이제 12m를 움직였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철수에 뭘 물어봤냐면 철수의 평균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그럼 변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차피 걸린 시간은 4초인데
지금 보면은 철수가 일단은 어디서 출발했으니까 5에서 출발했잖아. 그럼 5에서 출발했다가 B를 거쳐 다시 5를 왔다가 P로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총 얼마가 나왔으니까 경로가 12m가 나온 거잖아. 그럼 그림에서 잘 보시면 5에서 B까지가 몇 미터니까? 5m잖아. 근데 얘는 이 5m 되는 거리를 왕복했지. 그럼 왕복했으니까 일단 몇 미터를 갔고 10m를 가고 거기서 다시 몇 미터를 갔다는 거야. 2m를 가서 P점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변이는 몇 밖에 안 나온 거야? 2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변이 2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평균 속도 하면 이렇게 하고 출발점에서 위치는 어느 쪽이니까? 위치는 왼쪽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치면 이 앞에다 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더 낫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 밑에 있는 2번은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랑 이제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2번 문제에서 평균 속력은 몇 분의 몇? 10분의 몇 하면 돼? 10분의 16. 그지? 왜냐면 10m 간 다음에 6m 되돌아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그냥 10분의 뭐 하면 돼? 10분의 4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게 평균 속력이고 두 번째 게 평균 속도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값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물체가 갔다가 되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니, 2번이래. 2페이지. 2페이지에 3번에 가서,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보면 이제 01, 그 다음에 02, 03, 04, 05. 오늘은 숙제 안 낼게. 방학인데 방학 때 뭐 숙제 오라면 미친놈이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01번. 자, 01번에 보시면 평균 가속도의 뭐래? 정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의 순수한 정의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가속도의 순수한 정의는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빼면 뭐야? 시간 그냥. 그지? 그렇잖아.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을 빼면 시간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줄여서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델타 t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나중 시각일 때 뭐에서 순간 속도에서 처음 시각일 때 뭐야? 순간 속도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 변화니까 델타 뭐다? 델타 V. 이게 이제 가속도의 뭐다? 가속도의 이제 평균 가속도의 정의가 되겠죠. 까먹으면 안 돼. 왜냐면 선생님이 가속도를 정의로 풀 때도 있고 F는 MA로 풀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으로 쓰래? 그럼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을 쓰면 뭐다? M분의 F. 알았지?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건 요거는 가속도의 뭐고? 정의고. 이건 가속도를 뭐 하는 거야? 가속도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원인이야. 이 두 개가. 그래서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의 뭐다? 힘. 근데 다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한 힘이라는 건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알짜 힘이 되겠죠. 알짜 힘. 그래서 A는 M분의 F다. 그 다음에 이제 3, 4, 5번을 약간 패키지처럼 풀어야 되거든. 3, 4, 5번을 약간 패키지처럼 풀어서 여기 지금 선생님 써놓은 이 첫 번째 식 있잖아. 이 첫 번째 식을 바꾸어서 이제 3, 4, 5번을 다 푸는 거고,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걸로 치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1번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할 때 등가속도 공식의 1번이 뭐냐면 내가 물체의 나중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뭐에다가 그 물체의 처음의 속도를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되고, 거기다가 머릿속은 그냥 이렇게 넣는 거야. 값을 뭐 한다? 값을 보정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하면. 그래서 값을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정해줘야 되는 값이 뭐냐면 이거야. 가속도에서 시간을 곱하게 되면 이게 속도 변화량이 되니까 처음에 얼마만큼의 속도를 가졌는데 그걸 기준으로 가속도 시간을 곱한 만큼 속도가 변하니까 그 값을 보정해줘야지 등가속도에서는 나중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넣으면 돼. 알았지? 이렇게 식의 의미를 알았으면 이 식에다가 3번 문제 그냥 넣으면 되니까 거기 뭐라 써있냐면
직선 도로에서 20m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 그러면 처음에 얼마라는 거야? 20이다 이거야. 그럼 이 차가 가속도 페달을 밟아서 10초 후에 얼마가 됐다? 50이 됐대. 자, 10초 후에 50이 됐대, 이렇게. 근데 50이 될 때까지 내가 가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초가 흘렀다고 했냐면 10초가 흘렀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0에서 속도 변화량이 30이 돼서 50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속도 A는 그냥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3m/s 제곱이다 이렇게. 아니지 너무 그냥 식을 V2는 V1 더하기 AT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속도를 알고 싶으면 처음의 속도를 아는 상태에서 그 값을 가속도 시간으로 보정해줘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20m/s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급제동해서 2초 후에 정지. 그럼 정지했다는 뜻은 나중에 속도가 뭐다? 0 이렇게 됐죠? 그럼 처음엔 얼마? 20. 그 다음에 더하기 내가 뭘 몰라 가속도를 몰라 하지만 몇 초 만에 정지했다 했으니까 자 2초 만에 정지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니네들이 봐도 0이 나와야 되니까 요게 뭐가 나와야 돼? 음수. 그죠? A가 음수가 나와야 될 거야. 음수 마이너스 몇이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 물체가 운동하는 쪽에 어디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당연히 멈추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직선상에서 동쪽을 향해 20m/s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4초 후에 서쪽을 향해서 8m/s의 속도로 달렸다.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얼마냐면 20. 나중에 얼마냐면 8. 근데 이렇게 20과 8을 이렇게 쓰면 답은 나오지만 틀리거든. 왜냐면 거기 분명히 선생님이 뭘 써놨어? 동서를 써놨잖아. 그거는 방향이 서로 뭐하다는 뜻이야. 반대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동서를 써놨기 때문에 얘를 동이면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반대쪽이니까 서니까 뭐 해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항상 벡터의 개념은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이 시계에 넣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알겠죠? 그럼 요거에다가 가속도를 모르니까 그렇고 걸린 시간은 몇이냐면 4죠, 4. 그럼 니네 산수 금방 하잖아. 결국 처음에 20이었는데 나중에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8이 되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20에서 마이너스 28을 빼야지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7m/s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데 고등학교 과정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부호를 살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습관을 들이라. 그렇죠? 물리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힘과 운동. 왜? 무슨 말 하지 않았어? 안 했어? 자, 그래서 먼저 01번 보시면 물체의 운동을 결정하는 힘을 뭐라고 하냐라고 했으니까 여기 써놨죠? 뭐다? R자임.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면 그 여러 힘을 하나로 나타내는 R자임을 구해야지만 우리는 물체의 운동을 좀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를 정리해보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럼 첫 번째, F가 0이면 무슨 운동해? 운동으로만 생각하면 돼. 알았지? 정지는 어차피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 그치? 그래서 F는 0인 경우는 등속, 그 다음에 직선 운동. 그러니까 뜻은 등속, 속력이 똑같고 직선,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나란하다. 이러면 무슨 운동한다? 이러면 등가속도. 알았지? 물체 움직이는 방향, 힘의 방향이 나란한 거.
0도 180도 되는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운동하는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90도다. 이러면 방향만 계속 바뀌잖아. 이런 건 등속 원운동 이렇게 불러요. 이제 계속 방향만 바뀌면서 동글동글 도는 거지.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나란하지 않다. 이러면 그 놀이동산에 가서 볼 수 있는 바이킹 같은 진자 운동이나 아니면 포물선, 비스듬히 던져 올린 포물선 운동. 자, 이런 물체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잘 봐봐. 이게 묶음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묶음이 생기냐면 F가 뭐면 0이면 이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얘는 F가 뭐다? 0이 아니면서 그 값이 뭐야? 그 값이 일정하고 힘주는 방향이 나란하면 등가속도잖아. 그럼 얘네는 분명히 3, 4번은 물체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은 둘 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야. 알았지? 나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운동 한다고 하면 돼? 얘네들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알았지? 얘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가속도 운동한다. 왜냐면 힘주는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잘 정리하면 시험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어차피 이 프린트에 있는 걸로만 다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번에 등속 직선 운동에서 01번에 그 다음에 02번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이니까 그냥 뭐야? F가 뭐다? 0. 그죠?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속 직선 운동에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 어떻게 구한다? 쉽잖아.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뭐에다가? 속력에다 뭘 곱하면 된다? 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알겠죠? 근데 저 속력은 그냥 무슨 속력 하면 돼? 순간 평균 다 돼요. 알지? 순간 평균 다 되니까. 그래서 등속 운동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은 하나만 있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06번. 자,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의 조건, 뭐다? F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그 0이 아닌 F가 일정해야 돼. 알았지? 이게 커지면 등가속도가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물체한테 운동하는 방향과 힘주는 방향이 뭐 한다? 나란해야 돼. 알았죠? 자, 다시 해볼게. F가 뭐가 아니면서 0이 아니면서 그 F가 뭐 하면서 일정하면서 그 F가 운동 방향과 뭐 한다? 나라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할 때 쓸 수 있는 뭐다? 공식. 그죠? 총 4개 알려드렸죠.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썼던 뭐야? 이거. 그지? 어떤 물체의 나중의 속도는 처음의 속도에다 가속도 시간에라. 자, 이거고 2, 3번이 변이 구하는 식이에요. 변이. 그렇지? 2, 3번이 변이 구하는 식이어서 내가 어떤 물체의 변이를 구하고 싶으면 처음 속도 시간에다가 2분의 1의 a t의 제곱을 한다. 이것도 그때 설명했지만 외우는 게 아니고 등속 운동하면 이건 거야. 알았지? 근데 등가속도 운동하면 이만큼을 뭐야? 더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얘랑 같은 의미로 등속이면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게 없는 건데 등가속도 운동하면 이만큼 뭐 한다?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하면 등속하고 비교할 때 만약에 등속이면 이만큼만 가는 건데 등가속도 운동하면 이만큼을 뭐 하는 거야? 더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더 가고 덜 가고 이제 그 표현은 나중에 그래프 그리면서 이제 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식을 더 간단하게 나타내면 뭐였다? 2분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주고 걸린 시간 t를 곱하면 뭐가 된다? 거리를 또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만 두 식 중에 실제로 얘가 쓰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 거는 꼭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게 뭐여서 나중에 속도 제곱에서 처음의 속도를 제곱하면 이 값이 2AS가 나온다. 이렇게.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래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총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자, 이렇게 총 4개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해봤으니까 뭐 숙제를 했는데 틀렸다고 하면 뭐 다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0에서 10초 때까지 이동 거리 물어봤어. 0에서 10초 때까지 이동 거리 물어봤는데 그래프 봤더니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자, 그럼 어디서 방향을 바꾼 거니까? 여기서 방향을 바꾼 거지? 그럼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 그냥 뭐 해야 돼? 더하면 되지? 그럼 여긴 몇 미터? 100이고 여기도 100이죠. 그치? 그럼 이동거리를 구하면 200이고 변이는? 변이 0. 그치? 얘는 오른쪽으로 100m 가고 얘는 왼쪽으로 100m 왔으니까 변이는 0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평균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냐 이거잖아. 그럼 뭐 이 전체를 해도 상관없고 뭐 여기를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기울기가 계속 일정하니까. 그럼 요만큼만 놓고 생각하면 5분의 몇이야? 40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m/s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이 물체의 질량이 2kg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하면 되냐 하면 A는 n분의 F를 활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구하라는 게 뭐니까? F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요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F로 정리하면 F는 MA인데 질량이 몇이라고 줬고 2라고 줬고 우리가 그래프 기울기에는 몇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8이니까 따라서 힘으로 계산하면 힘은 16N의 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돼요. A는 n분의 F를 활용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몇 초일 때야? 8초일 때 가속도가 얼마냐 이거잖아. 그럼 그래프에서 그냥 찾아서 구해도 되는데 그냥 한 번만 더 연습하시면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냥 간단하게. 간단히 넣으니까 처음에 얼마였어? 처음에 40이고 가속도는 우리가 기울기로 구해놨잖아. 마이너스 몇이고 8이고 문제에서 몇 초일 때래? 8초일 때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시간이 여기서부터 8초가 흐른 거잖아. 그치? 그럼 8을 넣으면 되니까 64에서 40 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뭐 간단하게 답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 0에서 1초와 1초하고 2초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0에서 1초와 1초 사이. 그래서 얘들아 이제 이게 막 넓이를 구해서 이렇게 막 평균을 구해도 괜찮긴 한데 실제로 봤을 때 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얘는 1초가 갈 때 빠르기가 몇 변했어? 2 변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 정지했다가 몇이 된 거야? 2가 된 거잖아. 그럼 평균은 1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1m/s야. 그러면 평균이 1이니까 1m/s로 몇 초 간 거야? 1 간 거니까 딱 요 넓이는 그러니까 얼마 나와? 1m 나오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굳이 막 이렇게 넓이를 구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처음과 나중을 잡아서, 그 구간이야. 구간의 처음과 나중을 잡아서 그 값을 더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간은 어차피 그냥 뭐해서 가니까? 등속이니까 평균과 순간이 같으니까 여기는 그냥 뭐 하면 돼? 여기는 그냥 2m/s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0에서 1초와 1초하고 2초 사이에 물체의 운동을 구분하니까 여기는 뭐하고? 등가속도, 여긴 뭐다? 등속.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3번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가 구간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 1m고 여기 몇 미터니까 2m잖아. 그지? 그럼 전체가 뭐다? 전체가 3m니까 3을 몇으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서 이제 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평균을 구하라는 건 뭐 할 때 쓰면 좋냐 하면 이 등가속도 운동하는 그 구간에서만 쓰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봐봐, 얘들아. 얘를 보면 얘가 평균 속도 몇이었어? 평균 속도 0이잖아. 왜? 여기 100에 여기 100, 마이너스 100이면 0이잖아. 근데 잘 보면 이거거든? 처음 40, 나중 마이너스 40.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 그럼 몇이야? 0이니까 그래서 0인 거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은 그 구간 자체에서는 뭐의 개념을 쓰면 되냐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게 뭐다? 평균이다 해서 평균 속도 그냥 빠르게 구하시는 게 더 편해요. 다만 이렇게 이제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뭐 한다? 그걸 좀 쓸 수 없다. 이제 요 차이만 있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다. 1번. AB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하래. 알죠? AB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비교했으니까 B는 힘이 뭐하고? 일정. 그지? 등가 속도니까. 그러면 C는 뭐하고? 증가. A는 뭐하고? 감소. 구분이 돼? 항상 기준 하나 정하라고. 알았지? 그리고 기준을 정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Y축을 잘 보셔야 돼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T의 뭐야? 보이니까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얘는 등가속도니까 힘이 일정. 얘는 기울기 커지니까 힘이 증가. 얘는 기울기 감소하니까 힘이 감소. 이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2번. A, B, C의 평균 속도를 뭐 하래? 평균 속도를 비교하래요. 평균 속도. 알았지? 그럼 A, B, C, A와 B와 C의 평균 속도를 구분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다 같지. 근데 누가 제일 많이 갔어? 누가 제일 많이 갔어? A, B, C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간 거야? 이건 시간 속도 그래프니까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변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가 변이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A가 제일 많이 간 거지. 그래서 평균 속도를 비교하시오라고 하면 평균 속도는 이제 A가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평균 가속도를 비교했으니까 평균 가속도는 뭐야? 다 같죠. 그잖아. 셋 다 5초 동안에 속도가 변한 건 몇이니까? 20이니까 평균 가속도는 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몇 개 더 하고